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HLB를 보기 전에 이제 기아차하고 현대차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와 현대차의 흐름을 좀 잠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아차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지는 것에 대한 저점을 잡으려면 좀 시간을 좀 두고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확실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좀 고점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지금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어떤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먼저 기아차를 볼게요. 기아차는 확실히 이제 저항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이 눌림과 상승의 모습, 그리고 다시 빠지죠. 그럼 그러니까 눌림과 상승했었던 눌림 상승의 모습을 봐도 확실히 저항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좀 위험했었던 위치,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가장, 자, 이 위치거든요. 지금 돌파가 나왔었어요. 돌파가 나왔는데 이제 다음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저항을 뚫고 올라가야지만이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것들은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쉽게 개인 수급으로 올릴 수 있는 위치는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마다 개인이 올릴 수 있는 위치가 있고 또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따라서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종목 자체 하나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올릴 수 있는 구간이냐, 아니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과연 개인의 수급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냐, 이런 것도 좀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해 주신다라고 하면 매매에 있어서 더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자, 60선 지키죠. 이 뭐 기아차, 현대차, 뭐 삼성전자 모든 것에 있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잘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첫 번째로 보셔야 돼요. 어떤 기법, 뭐 저처럼 뭐 캔들을 분석하면서 이거 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지지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없는 위치라든지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캔들을 이제 분석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평균선을 60선은 계속 상승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60선을 지지하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딱 볼 게 하나예요. 60선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쉽죠. 네, 아주 쉬운데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만 계속 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아차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정확하고 또는 가장 중요한 것, 이동평균선이다. 자, 60선에서 계속 지지를 해줬어요. 그렇죠? 계속 지지해줬는데 한번 갭 하락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무너지죠? 다음은 120선 봐야죠.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120선의 흐름이 어떠한가, 이걸 지켜보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또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지는 모양에서 반등이 나온다.
엄청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흐름에서 꺾여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 자리에서 꺾여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상당히 강한 상승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이 모든 주가의 이 위치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대가 낮춰진다라고 하면 쭉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기준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을 반드시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건 네,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도 지금 개인이 네, 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건 제 의견이고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예, 보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제 의견대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락과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회복이 됐다. 주가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개인들은. 근데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회복이 됐다. 그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돼요. 회복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매수해도 된다, 매매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빠지면 이 제 위치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회복이 됐지만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회복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아, 올라가겠지. 뭐 좋은 자리 왔다. 그냥 그런 것만. 지금 여기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기술적인 것도 물론 뭐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 가지고선 제가 매도 사인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예요. 네,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다른 개인들이 살 것 같은 위치다. 그러면 빠지면 돼요. 그리고 손절 칠 것 같다라고 하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분석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상승할 때 보시면 어떻게 매도, 물론 매수도 있어요. 매수도 있지만 매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매수를 개인들이 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개인들은 상당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뭐 상한가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모를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주가의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에 대한 의견 왜 없느냐? 매수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매수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한 모습이 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회복이 되고 확실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확실한 게 뭐냐? 확실한 거는 말 그대로 이 주가가 이 위에서 올라와서 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제가 말을 바꿀 거예요, 나중에.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야, 너 예전에 여기에서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자, 이 흐름이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올라와도 매매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상단 쪽을 본다라고 하면 이 위쪽이다라는 게 지금 5만 원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빨리 올라와서 상승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밑에서 이 47,000원 밑에서의 흐름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그닥 좋은 흐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좀 낫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저는 매도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더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을 좀 예상을 더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좀 대응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이 위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또 강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좀 밀리는. 그러면 여기 이 현재 위치에 자 이제 색을 제가 칠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 밑에 쪽에도 이제 지지 라인대가 있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색칠한 부분은 어떻게 돌파가 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상승과 하락과 눌림에 있어서 저항이 있고 저항 돌파를 하면서 이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큰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는데 음, 지금 이 하단 쪽에 대한 것과 이 상단 쪽에 대한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 구간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나누는 이유가 밑에서 자 정말로 이 수급에 대한 것과 상승을 크게 이끌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 밑에서 주가가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우회에 대한 구간에서 강한 슈팅이 나와줘야지만이 이 HLB 자체가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이 구간에서 이 밑에 이 빠진 상황에서 들어 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올라오면 강한 것인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매도 사인을 이제 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HL 생명과학 볼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그러니까 HLB 전에 좀 복잡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HLB 자 HLB는 기준에서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생명과학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이 자리를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위험하고 상승하기 어려운 LB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탈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과학이 이탈이 안 하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제 추가 상장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이제 수급이 흩어지는 것에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생명과학이 급등이 나오면 LB가 따라서 올라왔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B가 이탈이 돼도 생명과학이 올라오면 따라 올라올 수 있다. 그 기준이 보인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수급이 어떻게 됐다? 지금 이미 분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산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아직까지 이탈은 안 됐고 LB는 좀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생명과학은 올라와도 LB는 이탈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저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 다 나오고 나서 생명과학은 좀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요, 뭐 LB가 나중에 더 올라올지 그건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생명과학이 올라오고 나서 LB가 조금밖에 못 올라와요. 금 이유를 그때 가서 이렇다 이렇다가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좀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용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떤 이유 나중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것을 좀 적용시키고 이렇게 좀 적용한 다음에 흐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충분히 또 빨리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기준이 이탈이 됐고 그 다음에 수급이 분명히 약하기 때문에 동시에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생명과학이 대장이 된다 하더라도 생명과학에 대한 상승도 저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따로 움직인다. 아니면 나중에 또 밑에서 저점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왜? 자,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서도 문제가 돼요. 밑에서도. 그러니까 밑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승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주저리 이렇게 이래저래 이해도 안 되는 좀 복잡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결론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에 대한 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 두 번째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매도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의 이거는 아마 대응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대응 안 하고 오히려 매수를 하신, 제 이메일을 주신 분들의 내용을 보니까 역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제가 정확하게 이전에 매도 이런 사인을 드려도, 그렇죠? 가장 고점 매도에 대한 사인을 다 드려도 이번에 또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매도가 되진 않으실 거다. 왜? 흐름 자체와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전과 다르다 라는 판단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자신 있게 교만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올라가면 뚫고 올라가니까. 하지만 그냥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매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건방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나중에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 밑으로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빠졌을 때의 흐름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또 빠진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과학에 대한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또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중요한 자리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HLB처럼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죠. 이렇게 좀 말씀을 그냥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시장에 비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빠지는 것은 그냥 쉽게 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상승한 것에 있어서 익절, 그 다음에 좀 쉬어간다. 기관과 외인이 이 밑에서 매수한 물량들을 그냥 익절, 차익 실현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